포스코가 지정 폐기물인 BET 슬러지를 불법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포스코는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강력 부인했습니다. 전남의 한 산림조합 고위직 임원이 계약직 여직원을 성추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다른 부서로 이동 조치됐지만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축산농가의 소 33마리가 구제역 백신 예방 접종 후 폐사하거나 유산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원인 파악에 나섰는데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학생 건강을 지키기 위해 급식의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급식 운영과 바른 식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산업 폐기물인 고로슬러그를 지역 시멘트 제조사에 불법 반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죠. 이 와중에 포스코가 철을 녹이는 과정에서 나온 지정 폐기물인 BET 슬러지까지 불법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습니다. 포스코에 부원료를 납품했던 업체 대표의 고발인데요. 포스코는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포스코가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BET 슬러지입니다. 포스코는 석탄을 24시간 쪄내서 얻어진 코크스를 연료로 쇳물을 만드는데 이 코크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석탄 찌꺼기, BET 슬러지가 생산됩니다. BET 슬러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정 폐기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포스코가 이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법적 규정에 맞게 소각 처리해야 할 BET 슬러지를 코크스를 만드는 설비에 다시 집어넣고 반복 재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사람은 포스코에 8년 동안 석탄 점결제를 납품해온 중소기업 대표. 고발인은 포스코 관계자가 석탄과 BET 슬러지를 결합해보라며 직접 폐기물을 반출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BET 슬러지를 넣었을 때 전분하고 석탄하고 섞어서 강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느냐 이런 걸 이제 자체에서 시험을 좀 해봐라 해서 우리가 갖고 나와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5kg 정도 가지고 나왔거든요. 포스코가 반출을 해줘서. 광양제철소 화성공장에서 재사용된다는 석탄 찌꺼기 BET 슬러지입니다. 이 안에 있는 다량의 구리 성분이 사람에게 노출되면 호흡기 곤란을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수생생물에게 치명적입니다. 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가 이 씨의 의뢰로 BET 슬러지 성분을 분석했더니 지정 폐기물인 구리 성분이 기준치의 860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사용으로 사용을 했다, 석탄재에 섞어서 다시 연료로 떼었다라든지 한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거죠. 지정 폐기물은 적정한 처리 시설을 통해서 처리되어야 되고 폐기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명백한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라는 이 씨의 주장에 대해 포스코 측은 허위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발생되는 슬러지는 탄소와 철분 등을 함유하고 있어 코크스 공정에서 전량 재활용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슬러지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광양시에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광양시는 BET 슬러지를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2011년 환경부가 이를 예외로 하자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환경부에 다시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에 따라서 폐기물을 재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폐기물이 맞다. 우리 시 입장은 이렇게 질의를 했고요. 다만 쟁점이 되는 게 포스코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환경부에 질의를 해서 공정 중에 재활용하니까 폐기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질의를 했어요. 포스코 광양제철소 측은 중소기업 대표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광양경찰서는 현재 검찰 수사 지휘를 받아
포스코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접수돼서 계속 수사하고 있죠. 저희가 이것저것 확인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요. 검찰 조사 결과 고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지역사회 내 파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광양시가 최근 불거진 포스코 광양제철소 수제 슬러그 불법 유통 논란과 관련해 점검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수제 슬러그 제조 시설에 대한 환경부 유권 해석과 언론 환경단체에서 제기한 수제 슬러그 운송 과정 유출수 논란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제 슬러그 생산 시설을 폐기물 처리 시설로 승인받지 않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이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남의 한 산림조합 고위직 임원이 계약직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은 다른 부서로 이동 조치됐습니다. 송유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은 전남의 한 산림조합의 20대 계약직 직원입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2월 말 조합의 고위직 임원인 한 상무가 어깨를 주무르는 것도 모자라 신체의 일부까지 만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내용은 조합장에게 보고된 상태입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조합 측은 해당 상무를 조합 외부 업무인 주유소와 장례식장 관리 업무로 변경시키고 자리를 옮기게 했습니다. 단순히 분리시키기 위한 부분이죠. 징계가. 내부적인 징계는 전혀 없었던 거네요, 여태까지는. 그러죠. 일단 인사조치만 했어요. 하지만 피해 여성은 처벌을 원한다며 중앙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조합은 해당 내용을 중앙회에 보고했고 지난달 말 중앙회 전남본부에서 피해 여성과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 조합 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외부 업무로 자리까지 옮긴 상태에서 조사까지 진행되자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은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빠와 같은 마음으로 편안하게 대한 것이 오해를 산 것뿐이라며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여직원하고 좀 특히 제약직 여직원이다 보니까 우리 사무실에 근무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좀 사무실에 좀 정을 좀 가지라고 좀 같이 좀 살갑게 지금 한 것이 여직원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자기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내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는데 그런 거고. 현재 산림조합 중앙회 전남본부는 징계위원회를 꾸리기 위해 해당 조합 이사 가운데 3명을 징계위원으로 추천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징계위원회는 늦어도 이달 중 꾸려질 예정이며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미투 운동으로 인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성추문.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전남 지역 축산농가의 소 33마리가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 후 폐사하거나 유산해 방역당국이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도는 지난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도내 한우와 유구 53만 마리에 대해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도내 32개 농가에서 9마리 소가 폐사하고 24마리가 유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4월과 10월 두 차례 백신 일제 접종 이후에도 36개 농가에서 54마리가 폐사했고 127개 농가에서 142마리가 유산한 바 있습니다. 도는 이번 백신 일제 접종 이후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폐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종 확인 예정일인 오는 14일인 만큼 폐사나 유산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재 돼지나 염소에서는 아직 폐사 신고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사람이 산업단지 마을 방송이 특별한 신선한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전라남도 교육청이 학생 건강을 지키기 위해 급식의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급식 관계자와 영양사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학교급식 기본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학교급식 운영 내실화 방안을 유슬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선 3기 하나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혁신을 꾀하는 전라남도 교육청. 특히 올해 무상급식 100% 실현을 위해
2천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학교 급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2019년 학교 급식 운영 방향을 체계적인 급식 운영과 바른 식문화 조성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영 원칙 준수와 무상급식비 등 급식 경비 지원금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라남도와 손을 맞잡고 논-GMO 가공품인 된장과 간장, 두부 3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학교의 급식 운영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공동급식과 순환근무제를 실시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다른 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합니다. 성장 발달 단계별 영양관리 강화와 학교 여건에 맞는 바른 식생활 주제를 선정해 실천하고 상담과 체험 활동을 병행하는 교육을 월 2회 이상 운영합니다. 이외에도 위생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식중독 등 위생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쾌적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안정적인 급식 운영 시스템을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유슬지입니다. 전라남도가 조선, 석유, 화학 제품 등을 생산하는 지역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시장개척단을 구성해 파견했습니다. 전라남도 시장개척단은 인도 벵갈 글로벌 비즈니스 서밋이 열리는 콜카타를 시작으로 방글라데시 다카, 인도 첸나이를 방문해 기업 수출 상담을 진행합니다. 올해 전남도는 6차례에 걸쳐 러시아와 대양주, 동남아 등 13개 국가, 18개 지역의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오는 11일부터 10주 동안 대형 기름과 유해물질 저장시설 등 157곳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합니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저장 하역시설 가운데 해양오염사고 위험성이 높은 시설 70곳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하고 결과는 5월 이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서해해경은 지난해까지 547곳을 점검해 긴급 차단 밸브 불량 등 모두 806건의 안전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해 오염사고를 줄였습니다.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지난 73일 동안 진행한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결과 101도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은 지난 1998년 설립한 뒤 역대 최고 모금액으로 개인 기부 55억여 원, 법인 42억여 원 등 모두 98억 6천여만 원입니다. 나눔 캠페인 기간 공연을 통해 받은 성금을 다시 기부한 장애 학생들과 학용품 등을 판매한 수익금 전액을 전달한 지역 아동센터 학생 등 아름다운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전남 사랑의 열매는 곳곳에서 참여해준 덕에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게 됐다며 어려운 이웃에게 성금을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설 연휴 기간 인명피해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해해경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유선 이용객과 낚시어선 이용객이 대폭 늘어 모두 6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서 지역에서는 심근경색 등을 호소하는 응급 환자가 발생했지만 경비함정을 이용해 모두 7명을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서해해경청은 해양 안전관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모두 34명을 구조하는 등 단 한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 시군과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9년 제1회 전라남도 전입시험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전입시험 선발 인원은 일방행정 20명을 비롯해 사회복지와 농업, 녹지와 환경, 식품위생과 도시계획, 건축, 지도사 등 11개 직무 32명입니다. 응시 자격은 전라남도로 전출 동의가 가능한 공무원이어야만 하며 시군 공무원의 경우 7급은 해당 직급 4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8급은 근무 연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진입시험 응시 공무원은 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오는 12일까지 전라남도 행정지원과로 추천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기시험은 일방상식과 행정시무 2과목으로 오는 27일 도청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완도군이 최근 국내 최초로 제작한 활전복 전용 컨테이너를 이용해 완도산 활전복 1,200kg을 대만으로 수출했습니다. 그동안 홍콩과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과 북미 지역 수출은 대부분 항공 수출에 의존해
항공 물류비 부담과 수출량이 한정됐었습니다. 완도군은 해양수산부와 한국전복수출협회 등의 지원 등을 포함해 모두 7억 5천만 원을 들여 활전복 전용 활 컨테이너 5대를 국내 최초로 제작했습니다. 군은 올해 완도산 전복 800여 톤을 수출할 계획이며 앞으로 활 컨테이너를 활용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남군 직영 인터넷 쇼핑몰인 해남미소가 설맞이 판매전을 통해 모두 2억 9천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해남군은 지난달 9일부터 설맞이 할인 행사를 진행해 해남 우수 농수 특산물 5,600여 건을 판매했습니다. 지역 농산물 이용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향후와 지역기관 등의 주문 판매액이 지난해보다 25% 정도 늘었습니다. 해남군은 행사 기간 경품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했으며 해남미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흑산 홍어 가격이 하락해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경기 침체로 흑산 홍어를 찾는 소비자가 줄면서 암컷 한 마리당 가격은 평년의 절반 수준인 35만 원 선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흑산 홍어 어획량은 지난달 중순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1,000마리에서 1,800마리로 평년에 비해 2배 넘게 잡혔습니다. 순천시가 도시 전체를 생태적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1,0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먼저 시민 반려나무 갖기 사업을 진행해 아이가 출생하면 심는 탄생목과 결혼기념일에 심는 기념목 심기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유지나 유후지를 파악해 한평숲으로 조성하고 수목터널 등 걷고 싶은 숲길을 만들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사용되는 노후 경유 차량을 LPG 차량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합니다. 노후 경유차는 주행 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2차 생성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LPG차에 최대 93배 더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소형 경유 어린이 통학 차량을 폐지하고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에 한 대당 5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 기한은 오는 25일까지며 시청 환경과로 접수하면 됩니다. 대중가수 남진이 고흥에 가요기념관을 엽니다. 고흥군은 고흥 영남면 일원에 남진 가요기념관이 건립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서는 무대 의상과 레코드판, 트로피, 활동사진 등 가수 인생 51년의 역사를 담을 계획이며 남진 씨가 직접 팬들과 소통하는 장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가수 남진은 지난해 신곡 내 사랑 고흥을 발표하고 군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를 대표하는 박두규 화백이 근대 역사 문화공간에서 전시회를 갖습니다. 박두규 화백은 오는 28일까지 목포 원도심에 있는 성옥기념관 갤러리에서 일상의 낙원, 득균의 농장 전시회라는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작가가 직접 농사를 짓고 수확하는 과정을 표현한 농장 이야기와 근대 역사 문화를 함께 엿볼 수 있습니다. 한편 박 화백은 홍익대 미대를 졸업한 뒤 200여 차례에 걸쳐 전시회에 참여했고 지금은 목포와 해남에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 기반을 둔 경비행기 민간항공사가 출범했습니다. 호남항공은 지난 2일 목포 샹그리아 호텔에서 출범식을 갖고 관광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스카이 투어와 조종사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영암군이 오는 9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를 추진합니다. 무허가 축사는 측량과 설계 도면 등을 작성한 뒤 개발행위 허가서와 가축분류 배출시설 또는 건축 인허가 서류 등을 첨부해 종업민원과 건축민원팀에 접수하면 됩니다. 현재 영암의 무허가 축사는 454농가로 지금까지 33농가가 적법화를 마쳤습니다. 해남군이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한 납세자 보호관을 운영합니다. 납세자 보호관은 세무조사와 지방세 관련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법령 위반 등으로 납세자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호관을 배치함으로써 지방세 관련 민원이 신속하게 해결돼 국민 만족도가 오를 것으로 기대되며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도군이 귀농 귀촌인의 체계적인 지원과 정착을 추진합니다. 진도군은 최근 농촌지도자회와 귀농귀촌연합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귀농귀촌인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멘토링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협약을 통해 지역 정착을 위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실제 영농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입니다. 초보 귀농인들에게 영농기술과 주민소통의 장을 형성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고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완도군이 2월의 해양치유 먹거리로 김을 선정했습니다. 완도군은 2019년을 해양치유산업 추진의 원년으로 정황에 따라 매월 제철 맞은 완도산 농수산물을 해양치유 먹거리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2월의 먹거리로는 11월부터 4월까지 채취하고 2월에 가장 많이 생산되는 김을 선정했습니다. 완도군은 얇고 부드러운 재래김부터 파래 향이 살아있는 파래김, 거칠지만 구수한 곱창김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진도군이 전국 최초로 기증미술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진도군 미술품 기증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진도군은 조례안을 입법 예고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오는 19일까지 제정할 예정입니다. 조례안은 미술품 기증위원회 설치와 기증 심의 기준, 소유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노랑부리 저어새가 무안 회산 병랭지 일원에 40여 마리가 날아들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노랑부리 저어새는 10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까지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나는 철새로 천연기념물 205-2호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노랑부리 저어새는 주로 내륙 습지에서 자주 관찰되며 작은 물고기와 곤충 등을 먹고 사는데 습지 개발과 농약 사용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노랑부리 저어새는 세계적으로 14만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이면 200마리 정도만 찾아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담 특집으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자치단체장을 모시고 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전동평 영암군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난 2018년 좀 되돌아보면 굉장히 바쁜 한 해였을 것 같습니다. 또, 네. 또 연임까지 하셔서 네. 다양한 활동들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지난 한 해를 좀 되돌아보셨을 때 어떤 평가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군이 이제 채무제로 부채 없는 군을 만들었고요. 또 민선 6기 시작할 때 우리 군 재정이 약 3천억대 중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5천억을 넘어서 이제 6천억을 바라보게 됐고요. 또 우리 군의 군민 행복지수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2년 연속 저희 군이 행복지수 대상을 받는 군이 되었고요. 또 미래 성장 잠재력이 있어서 전국 82개 군 중에서 2등에서 3등을 오가는, 그래서 미래 비전 있는 군으로 도약하고 있는 군입니다. 특히 지난해 2018년은 영암 방문의 해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과들이 있었던 해인데요. 봄에 있었던 왕인문화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물축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해서 올해까지 해서 이제 국가유망축제, 국가축제로 5년 연속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4월 7일까지,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 4일간 또 왕인박사 유적지에서 화려한 벚꽃 속에서 또 열리게 되는데요. 우리 군에 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가을에는 우리 이제 영암을 대표하는 가을 축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올출산 국화축제입니다. 이 축제도 약 한 8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을 끌어모으면서 이제 좋은 평가와 함께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 동력을 갖게 됐다. 그래서 2018 영암 방문회는 정말 우리 영암의 역사 속에 영원히 기록될 그런 뜻깊은 해였다. 이렇게 자평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다양한 활동들을 좀 하셨던 네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지난해가 네. 민선 6기와 7기가 좀 같이 공존했던 시기라면 네네. 올해는 또 오롯이 네. 민선 7기만을 가지고 또 이제 활동을 하셔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만큼 또 다양한 청사진을 좀 그리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어떤 계획들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잘 사는 군, 행복한 군을 만드는 것은 복지인데 복지를 뒷받침하는 것은 성장이거든요.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영암군을 만드는 것이 군정의 최대 목표이고요. 그럼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제 노력들을 올해는 가열차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첫째는 조선업인데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앞으로 2028년까지 약 한 10년간은 조선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좋아질 것이다. 특히 조선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 또 대불산단이 지금 조선일변도 산업인데 대불산단의 업종을 다양화시키고 다변화시켜서 지속 성장이 가능한 그런 대불산단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가 조선업의 활성화를 빨리 이루어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업종의 다양화와 지속 성장이 가능한 대불산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민선 6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4대 신성장 동력을 빨리 육성해야 되겠다. 그 첫 번째가 혁명산업, 두 번째가 문화관광 스포츠산업, 세 번째가 드론 경비행기 항공산업, 네 번째가 자동차 튜닝 산업인데요. 이 산업을 반드시 궤도 위에 올리는 이제 그런 노력을 해가야 되는 금년해로 보고요. 또 하나가 각 지자체마다 모든 지자체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인구 감소거든요. 3호를 중심으로 해서 학산과 영암읍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약 한 3,000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도록 이미 지금 허가를 내서 거의 다 지었거든요. 그러면 3,000세대 입주가 끝나면 영암 인구는 이제 6만을 넘어서 7만 시대를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금년의 목표는 조선업 회복, 그 다음에 4대 신성장 동력의 기반 확보, 그 다음에 인구 6만 회복 운동을 펼쳐갈 계획입니다. 네, 뭐 이제 다양한 계획들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은 씨름의 세계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특히 또 우리 영암 씨름 하면 또 우리나라의 1호 씨름단이 있던 곳이기도 하고 네. 또 다행히도 우리 그 최초로 남북 공동체가 그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 유산에 또 씨름이 등재가 됐습니다. 네. 그만큼 씨름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영암군에서는 어떤 계획들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네, 영암군이 민속 씨름으로 현대 3호에서 운영했던 코끼리 씨름단을 인수해서 운영한 지가 딱 2년째입니다. 2년 동안에 최정만, 최성환 장사를 비롯해서 무려 9회에 걸쳐서 장사를 배출했다. 그래 대한민국 최고 씨름단이고요. 저희들은 씨름단을 창단할 때부터 영암군 민속씨름단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대한민국 민속씨름 1호로 등재되어 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씨름단인데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131호로 등재가 됩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됨으로써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 민족의 역사이고 문화이고 스포츠로 발전해왔던 씨름이 이제 빛을 보게 됐다. 특히 북한과 함께 공동 등재가 돼서 대통령님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또 남북한의 모든 어떤 우리 민족의 관심 속에 성장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갖게 된 게 민속 씨름이고요. 이 중심에 이제 우리 영암군 민속 씨름단이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제가 꼭 해내야 될 일은 이미 이제 민속 씨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이제 역사 문화 자원이 된 거거든요. 또 관광 자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씨름 역사관이나 씨름 연습장을 만들어서 전지 훈련팀만 우리가 받아내도 어느 정도의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데는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씨름을 통한 우리 지역 영암의 이미지를 알리는 것, 또 영암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
잘 키워서 우리 민족 또 우리 국가의 유산이자 우리 군의 보배로 키워갈 그런 채비를 또 그런 준비를 잘 해가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깊숙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앞서서 또 군수님께서 그 4차 네. 산업과 관련된 우리 네.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얘기들을 좀 몇 가지를 해주셨는데 네. 일단 드론과 자동차 튜닝 산업에 대해서 좀 깊게 들어가야 될 부분인 것 네네. 같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세워진 계획들이 좀 있을까요? 아, 그렇습니다. 드론은요, 이미 우리 영암읍에 드론 교육장을 전국 최초로 만들었고, 네. 또 지금 현재 드론을 연구 개발해서 생산해서 농업용 드론이나 교육용 드론, 뭐 1, 2천만 원, 2, 3천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판매까지 하고 있고요. 예, 앞으로 이제 드론은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연구 개발하고 또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간 그런 이제 과정에 있고요. 드론도 그러고 경비행기 항공도 그러고요. 이게 융복합 산업이거든, 미래 산업은. 그래서 엔진 잘 만들고 경쟁력 있는 곳에서는 엔진을 가져오고, 날개를 잘 만드는 곳, 중국 같은 데서도 날개를 제작해서 가져와서 영암에서 이걸 이제 조립해서 그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내면 이게 하나의 경비행기 항공 산업이 되는 거거든요.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은 드론 산업과 경비행기 항공 산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네, 꼭 성공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자동차 튜닝 산업인데, 사실 자동차 튜닝 산업은 글로벌 경제 규모가 이미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튜닝 산업의 핵심이 수제 자동차인데요. 수제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영암입니다. F1 경기장이 있고 대불산단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F1 경기장 바로 옆에 자동차 부품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 부품 연구소 자부형과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와 또 우리 군이 또 서울대가 함께 협력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자동차 튜닝 산업의 미래 한 5년 동안 여기에 4,7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 10,000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 이게 이제 계획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계획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드론 산업이나 경비행기 항공 산업이나 자동차 튜닝 산업이 꼭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 산업이 우리 지역에 뿌리내려서 성공한다고 그러면 정말 그렇게 호남 낙후에서 탈피해서 우리 서부 전남이 도약할 수 있는 저는 일대 정지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영암군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남도나 목포나 모안이나 해남이나 모든 시군이 함께 협력해서 성공시켜내야 될 가장 핵심적이고 큰 사업이다. 예, 저희들은 이렇게 지금 목표로 정하고 있고, 예, 잘 지금 진행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또 다른 먹거리일 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영암이 네네. 좀 살아나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네. 사실 관광 산업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전통과 미래, 역사, 문화,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어떤 부분인가요? 올해를 우리 영암군 문화, 관광, 스포츠의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5년으로 삼겠다. 그래서 이 5년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구체적인 사업들이 진행돼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트로트 가요 센터입니다. 한국 아마 전통 가요 센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비 100억을 들여서 이미 지금 완공 단계입니다. 가을에 이제 오픈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통 가요 스타들을 발굴해서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스타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저희들은 이제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0억을 가지고 짓고 있는 것은 하춘하 씨가 중심이 돼서 지금 이제 끌어갈 거거든요. 트로트 가요 센터는 잘 진행 중이고요.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가요계나 또 방송사나 대부분 우리 사업을 아는 분들은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정욱 미술관, 네, 이제 한 37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창작관을 만들어서요. 지역 예술인들도 육성해내고 또 우리 문화예술 수준을 한 단계 그렇게 끌어올리는 이 사업들이
이미 예산이 다 확보돼서 올해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되게 되고요. 또 영암읍에는 성이 있거든요. 두 개의 성이 나누어져 있는데 영암읍성을 연결하는 오색 스카이웨이 사업을 해서 영암읍의 이제 하나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고 또 이걸 관광 자원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고요. 관광을 통한 또 역사 문화 사업 복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갈 계획에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다양한 얘기들 계속 해주셨는데 사실 네. 이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간다면 네. 분명히 한도약 더 발전하는 영암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여기에 발맞춰서 또 우리 영암뿐만 아니라 전남에서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네.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농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 농업에 대한 또 정책이 분명히 또 가지고 계신 것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계획들을 좀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이제 우리 군의 4대 신성장 동력 중에 그 첫 번째는 농업이거든요. 농업의 6차 산업에 IT, BT를 접목해서 혁명산업을 육성하겠다. 미래 혁명산업의 그 이제 뿌리는 농업이 될 것이다. 네. 근데 우리 농업의 또 뿌리는 종자산업이거든요. 우리 영암군은 국립종자원 벼정성시설이 올해 이제 완공되고요. 또 우리 영암군 금정면에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가는 아시아 종묘원이 있습니다. 시야대사. 앞으로 이제 기후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거든요. 지금 이 환경에만 연연하고 있어서는 농업도 일대 위기가 저는 올 것이다. 그래서 이미 변화하는 그 기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도 개발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가야 된다. 이미 저희들은 올해도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아시아 종묘원과 지금 씨앗 개발해가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유기농 재배 면적이 가장 많은 곳, 한 1,500헥타의 유기농 재배 면적을 가진 곳이 우리 영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을 영암에서 가장 많이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영암에서 생산되는 잘 아시죠? 무화과, 황토고구마, 대봉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과일들이고요. 또 매력간우, 달말살 골드도 우리가 유기농 재배 면적 우리가 가장 앞서가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크로렐라 농법 같은 이런 농법을 개발해서 접목시켜서 기능성 쌀을 만들어낸다면 우리 영암쌀이 전국을 이제 제패하는 경기미를 넘어서는 그런 쌀로 성장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끊임없는 도전과 연구 노력을 해가고 있는 것이 우리 영암이고 저는 농업에 가장 큰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꼭 성공시켜낼 겁니다. 네, 앞서서 정말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산업적인 얘기들 또 우리 영암이 앞으로 미래적으로 먹거리들 어떻게 네.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지역민들 또 네네. 특히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네. 이런 복지 정책 네네. 어떻게 또 구상하고 계신지가 또 궁금합니다.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군 영암군입니다. 또 국민 행복지수 가장 높은 군 영암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암군이 복지군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우리 영암군에서 했던 복지 정책은 국민 모두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복지 그리고 또 우리 국민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피부에 와닿는 복지를 실현해 왔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복지 정책을 든다면 1,000원 버스나 100원 택시 같은 이런 사업들은 이제 뭐 경기도 난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이미 다 뿌리를 내렸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또 선택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주어지는 복지, 임의용권 드리고 있거든요. 또 목욕 티켓 어르신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찾아가는 노래교실이나 노인대학을 운영해서 그 많은 프로그램, 복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시거든요. 또 목욕하고 운동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해지시고 젊어지시고 오히려 국가적으로 봐도요. 병원에 가서 많은 병원비를 지급하기 전에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지원함으로써 한마디로 병원 가는 그런 예산들을 줄일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국가적으로도 이 사업은 이익이 되는 사업이다. 시골에 독거노인들 많으시고 또 이제 혼자 사시면서 끼니 굶는 노인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영암에서 사시는 어르신들이 끼니 굶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마을 회관을 중심으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4년 동안 뭐 TV라든가 뭐 정수기라든가 냉장고라든가 또 회관 환경도 전부 리모델링해서 다 그렇게 깨끗한 쾌적한 환경으로 다 바꾸어 놨습니다. 이제 여기에 저희들이 쌀이나 또 찬을 부식을 사다 드실 수 있는 예산을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보내드려서 최소한 하루 한 끼 정도는 마을 회관에서 지금 이제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손도손 혼자 드시는 밥보다는 같이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심으로써 마을의 화합도 되고요. 또 그렇게 힐링도 되고 굉장히 건강에도 유익하다. 또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켜서 이제 구체화시켜서 뿌리 내려갈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정말 어떤 질병 중에 질환 중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걱정되는 노인성 그 질병이 치매입니다. 치매. 네. 치매 예방, 치매 치료를 위한 치매 안심센터를 운영해서 우리 군이 타 군에 비해서 치매로부터 좀 안심되는 그런 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갈 계획입니다. 이런 이제 복지제도가 뿌리 내리면 저도 이제 선진 복지제도를 연구하고 좀 보기 위해서 북유럽부터 다 다녀봤거든요. 근데 제가 느꼈던 건 우리 영암에서 하고 있는 복지제도나 유럽에서 가장 선진국에서 복지제도가 잘 됐다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제도나 별반 차이가 없더라. 이미 우리 영암의 복지 수준도 선진국 수준에 와 있다. 우리 영암군 빚없는 군이거든요. 우리 영암군의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또 지속 성장에 관한 복지를 위해서 성장의 틀을 만들고 그게 4대 신성장 동력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면 일시적으로 그렇게 추진되다가 단절되는 복지가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복지의 틀을 만들어서 저는 복지 우수군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부심과 이상을 계속적으로 정립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또 잘 되고 있고요. 네, 일단은 뭐 앞서 해주셨던 얘기들이 올해는 좀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가 되기를 저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국민들하고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6만 영암 군민과 16만 향후 그리고 CJ 헬로 시청자 여러분, 영암군수 전동평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군정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성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가 황금 대지의 해입니다. 기해년 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올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또 잘 진척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4대 핵심 전략 산업을 축으로 1차 산업과 2, 3차 산업의 고른 발전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과 국민 행복 시대를 완성하기 위한 2019년 영암의 힘찬 발걸음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토크.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